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메르켈은 슈피겔과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스크 협정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도 결코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속으로는 전쟁을 바란 겁니다. 그동안 떠들어왔던 규칙에 기반한 질서라는 게 다 위선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그런 얘기를 무려 2차례에 걸쳐 털어놨습니다. 특히 메르켈은 수요일자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중개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시간 벌기였으며 지금 전장에서 입증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쉽게 압도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도 그때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르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건설 결정은 당시 우크라이나를 감안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데서 천연가스를 조달할 대안도 없었던 것도 현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르드스트림2 건설도 러시아를 속여먹기 위한 꼼수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펌핑하면서 평화 로드맵을 무시하고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 공격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이 알선했던 민스크 협정의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세력 확장과 러시아 봉쇄였던 것입니다. 유럽의 평화는 메르켈의 지향점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켈의 고백은 독일이 결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것을 러시아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정부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를 도운 셈입니다. 메르켈도 푸틴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그동안 서방의 협상 의지를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가 푸틴에게 개입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는 평화의 희망을 갖고 차지해왔습니다. 돈바스의 평화는 푸틴의 관심사였지만 서방은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속임수 평화 로드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켈의 발언은 특수군사작전 발동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2014년과 2015년 문서에 서명했을 때 포로셴코가 이를 준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회상하며 결국 아무도 협정 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들이 러시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군사적 충돌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 같은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며 더 일찍 작전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모종의 약속을 할 경우 지킨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라는 성체를 부수는 공성추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대포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CIS 국가 국방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착취해 고갈시켰고 돈바스의 학살과 테러를 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기와 군수품을 보내 자살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현대 안보 아키텍처는 누군가의 독점과 지배가 아니라 국제법과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에 철저히 속았던 러시아의 분노를 서방은 계속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민간인 살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돈바스 포격에 서방 무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제1부대표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민간인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포격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상황을 정리한 문서를 유엔에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에 있는 8,897개 주거용 건물과 106개 의료기관, 424개 교육기관을 포격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만 따지면 키예프 군대는 거의 매일 도네츠크, 마케예프카, 고를롭카, 엘레노프카의 중심 지역을 포격해 22명을 숨지게 하고 8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공격에 155mm 곡사포와 미제 하이마스도 사용했습니다. 민간 시설을 대놓고 조준 폭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웅 메달 수여식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파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 건 맞다. 그런데 누가 도발을 했느냐? 우크라이나는 크림 대교를 폭파했고 쿠르스크 원전에 전력선을 끊었다. 또 인구 100만이 넘는 도네츠크에 물 공급을 끊었지 않느냐? 그것은 대량 학살이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대응했다고 해서 우주가 떠나가라고 꾀꾀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파괴를 아주 잘했다, 수고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군 관계자들과 샴페인 잔을 마주쳤습니다. 한편 미하일 포돌약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우크라이나군이 곧 미국과 독일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 패트리엇, 에이테킴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주체가 전쟁의 객관적인 진행 상황이라면서 관련 무기와 탄약이 몇 달 안에 인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무기 목록이 크리스마스 소원 목록이라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편 호세인 아미라브돌라히안 이란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통제되지 않은 무기 전적이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구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갈등만 연장시킨다면서 이란 정부는 분쟁과 관련해 적극적인 중립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키예프와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군용 드론을 포함한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미라브돌라히안 외교부장은 10월 이란은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미라브돌라히안은 그러나 11월 초 이란이 러시아에 소수의 드론을 보내긴 했지만 대규모 전투가 발발하기 몇 달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미뤄보면 키예프 인프라 파괴에 동원된 드론들은 러시아가 예전에 인도받은 이란제 드론을 본따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란은 그저 라이센스나 제조 노하우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산이라고 주장한 드론에는 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드론은 러시아제 계란이라면서 국내 비축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악시오노프 크림반도 수장은 이란군 교관이 러시아군의 드론 운용을 훈련시키다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발 보도는 모두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